30년을 무뚝뚝했던 남편이 아내 몰래 해온 일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었다. 스테이지 1 그리운 시절. 그가 없어진 지 49일째 되던 날. 콜드 스타트. 화면 암전. 먼지 쌓인 서랍 클로즈업. 첫 마디 전 5초 침묵.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 말이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은 없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 그 침묵이 때로는 무관심처럼 느껴지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그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막 시작. 일상 BROLL 위의 목소리. 2023년 가을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49제가 지나면 조금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제야 실감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내로 이름은 순자 62살입니다. 남편 영수와 함께 32해를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고 이사를 3번 했고 싸우고 화해하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 냄새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32년 전, 이미 몸에 맞지 않아 오래전에 포기한 옷. 그런데 남편은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확인하는 건 습관이었습니다. 무언가 두고 세탁하면 낭패니까요. 손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잡혔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표지는 갈색인지 검은색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낡았고 모서리는 모두 닳아 있었습니다.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수첩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끈을 풀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반듯하지는 않지만 힘이 있는 그 글씨. 첫 줄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1년 10월 14일. 오늘 그녀와 결혼했다. 오늘 그녀가 웃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수첩을 놓지 않은 채로. 장롱 앞에 서는 여성 뒷모습 BROLL. 낡은 양복 클로즈업. 수첩 표지 클로즈업. 음악 피아노 단음 한 개. 멀리서. 오늘 그녀가 웃었다. 자막 천천히. 32년 동안 수첩이 있었다는 걸 아내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수첩이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같은 크기의 수첩이 12권 더 있었습니다. 32년 한 해에 한 권씩. 자막. 남편은 3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내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수첩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테이지 2 침묵의 사랑. 말 대신 기록했다. 결혼 첫 해의 수첩. 수첩 페이지 넘기는 소리 효과음. 과거 회상 화면 전환. 순자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결혼 다음 날이었습니다. 1991년 10월 15일. 그녀가 처음으로 밥을 해줬다. 간이 좀 샜다. 맛있었다. 순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1991년 11월 14일. 그녀가 울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새벽 2시까지 순자는 기억했습니다. 그날을 친정어머니와 전화로 크게 싸웠던 날이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근데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라고. 순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울다 지쳐 잠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새벽 2시까지 있었던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넘기다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웃은 날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웃었다. 그 한 줄로 충분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힘든 날에는 길게 적었습니다. 마치 그 힘든 날을 자기 손에 붙들어 두려는 것처럼. 결혼 이듬해 봄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2년 3월. 그녀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 직장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 텐데 나는 뭘 하고 있나? 퇴근 후에 설거지를 했다.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오늘 하루 중 제일 좋았다. 순자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남편이 설거지를 했던 날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바라봤던 기억이. 그게 고마웠는데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놀란 표정이 오늘 하루 중 제일 좋았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수첩 페이지 클로즈업 손글씨 자막. 과거 회상 화면 부드러운 색감 빈 많이. 음악 첼로 한 반복. 새벽 2시까지 자막 강조. 자막 삽입. 그런데 순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첩 맨 뒤, 뒷표지 안쪽에 다른 글씨체로 적힌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조금 뒤에 알게 됩니다. 스테이지 3 세상의 오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일마다 반복된 한 줄. 첫 번째 눈물이 터진다. 수첩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두 번째 해의 수첩. 그리고 한 날짜를 찾았습니다. 6월 12일.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1992년 6월 12일.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다. 축하한다는 말을 하려다가 못했다. 저녁에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그녀가 맛있다고 했다. 다음 생일에는 꼭 말해야지. 순자는 멈췄습니다. 다음 해 수첩. 같은 날짜를 찾았습니다. 1993년 6월 12일.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다. 또 말을 못했다.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내년에는 꼭. 그 다음 해 1994년 6월 12일. 또 못했다. 미역국. 내년에는. 순자는 수첩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12권 모두 6월 12일 페이지만 찾았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또 못했다. 내년에는. 마지막 수첩을 펼쳤습니다. 작년 세상을 떠나기 전 해의 수첩. 6월 12일. 2022년 6월 12일.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다. 32번째. 또 못했다. 미역국은 올해도 끓여주었다. 그녀가 맛있다고 했다. 내년에는 꼭 말해야지. 이 말을 몇 번이나 썼는지 모르겠다. 순자는 수첩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번의 생일. 32번의 미역국. 그리고 32번의 내년에는 꼭. 남편은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32번의 생일 중 단 한 번도 섭섭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해마다 기억도 못할 것 같은 남편이 미역국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말이었습니다. 미역국이 말이었습니다. 수첩 12권이 바닥에 펼쳐지는 장면, 같은 날짜 페이지들 오버랩 편집, 32번째, 또 못했다 자막 하나씩 천천히, 음악 이 순간부터 첼로 피아노 조화, 첫 번째 눈물 구간, 자막 삽입. 그런데 아까 뒷표지에 다른 글씨 기억하시나요? 순자는 다시 첫 번째 수첩을 펼쳤습니다. 뒷표지 안쪽. 남편의 것이 아닌 그 글씨,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글씨였습니다. 아들, 딸, 두 아이가 아버지의 수첩에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스테이지 4 숨겨진 진실 핵심 반전.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핵심 반전. 반전 구간. 배경음 낮게 한 문장씩 끊어서.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23, 군 입대를 앞두고 썼을 것 같은 글씨.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말이 없는지. 말 대신 이걸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아들 민준. 그 아래 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더 작고 동글동글한 글씨. 아빠, 나 시집 가는 날 아빠가 울지 않아서 서운했는데 수첩 봤어요. 아빠가 그날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딸이 떠났다. 많이 울고 싶었다. 참았다. 나 이제 알아요, 아빠. 딸 지영. 순자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아버지의 방식을. 그리고 그 아래 아이들이 쓴 글 바로 옆에 남편의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날짜는 없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글을 읽고 나서 쓴 것 같았습니다.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나 보다. 다행이다. 순자는 그 두 줄을 읽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한 가지가 두려웠던 겁니다.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만이 두려웠던 겁니다.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게 그렇게 보일까봐. 그래서 수첩을 썼던 겁니다. 말 대신 기록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순자는 12번째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해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첩. 그 수첩 어딘가에 남편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날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펼쳤습니다. 아들, 딸 필체 클로즈업 자막.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나 보다. 다행이다. 가장 긴 정지. 이 구간이 2차 눈물 폭발점. 자막 삽입.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날 때까지도 남편의 수첩에는 그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매일의 기록은 단 하나만 달라졌습니다. 아내 이야기만 적지 않고 매일 끝에 한 줄씩 더 추가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5 깨달음의 순간. 6개월이라는 선고 후 매일 추가된 한 줄. 남편의 목소리.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날의 수첩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오늘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평소처럼 살 것이다. 그리고 매일 감사한 것을 하나씩 적을 것이다.
오늘의 감사 집에 돌아오니 그녀가 있었다. 다음 날 오늘의 감사 그녀가 끓여준 된장찌개. 그 다음 날 오늘의 감사 그녀가 자면서 작게 코를 골았다. 귀여웠다. 또 다음 날 오늘의 감사 그녀가 웃었다. 오늘 하루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순자는 페이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날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감사 그녀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평소처럼 대해준다. 그게 지금 나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이다. 또 어떤 날은 오늘의 감사 오늘도 아침이 왔다. 그녀 옆에서 몸이 많이 힘들어진 날에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한 줄은 있었습니다. 오늘의 감사 그래도 오늘을 살았다. 그녀를 봤다. 순자는 수첩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서도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대부분이 자신이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했는지, 한 번도 꽃을 사온 적 없고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답을 알았습니다. 32년의 수첩이 답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랑하는 방법을 말이 아닌 기록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표현이 아닌 존재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수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의 기록. 매일의 감사 한 줄씩 화면에 하나씩 떠오르는 자막 편집. 흔들리는 글씨 클로즈업. 음악 첼로 피아노 조금씩 높아지며 절대 이 구간에서 자르지 말 것. 스테이지 6 눈물의 화해. 클라이맥스 눈물 구간. 마지막 페이지. 그가 쓴 마지막 한 줄. 클라이맥스 눈물의 도가니. 가장 천천히 숨 고르며 읽는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병원 침대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2023년 8월 19일 오늘 그녀가 면회를 왔다.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다. 그녀가 돌아갈 때 내일 또 온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감사 그녀가 왔다. 그리고 간다. 그리고 또 온다고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32년 동안 하지 못한 말.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 수첩에라도. 순자야, 사랑해. 긴 침묵. 순자는 수첩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해. 그 두 글자 이제야 받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서 늦었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을 안듯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첩 12권이 곁에 있는 한 그 사람은 아직 여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 빈 모습 손 클로즈업 수첩 마지막 페이지 순자야. 사랑해 자막 서서히.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순자는 수첩 12권을 모두 읽은 뒤 13번째 수첩을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99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당신이 나를 기록해줬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기록할 것이다. 침묵의 사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테이지 3분 남겨진 여운 구독 전원.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시청자에게 직접, 마치 시청자 옆에 앉아서 말하듯,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떠올리셨나요? 말이 없는 사람, 표현이 서툰 사람, 그래서 때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어쩌면 그 침묵 안에 영수처럼 아무도 모르는 수첩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수첩은 없더라도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챙겨주는 밥 한 끼,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 달려가는 발걸음, 잠들고 나서 살며시 올려주는 이불 한 장,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 표현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순자는 지금도 매일 수첩을 씁니다. 남편의 방식으로 그날에 감사한 것 하나를 적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의 감사 당신 수첩을 다시 읽었다. 당신이 그리웠다. 그래도 괜찮았다. 수첩이 있으니까 여러분께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 먹었어? 도 됩니다. 잘 잤어? 도 됩니다. 영수는 32년 동안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수첩에만 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야 썼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이 있으니까요. 지금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따뜻한 하루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먼저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벨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이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문 햇살 빈 서랍과 수첩 12권, 새 수첩 1권. 침묵이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기 때문입니다.